최사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이더리움을 왜 자꾸 증권이라고 하냐. SEC가 증권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조사를 할 테야 라고 해서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더리움은 CFTC라고 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어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원자재나 또는 밀, 이런 금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곳이고요. 파생상품 거래를 또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증권거래위원회는 뭐냐? 증권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다 관리 감독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이제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정책을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하죠. 대부분의 나라가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를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해요. 미국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아주 옛날부터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사실 농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곳이고요. 금융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질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밀도 거래하고 돼지도 거래하고 목화솜 이런 것도 있고요. 금은 구리, 철, 석유 뭐 이런 것들 다 거래가 돼요.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화폐로 보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자산으로 보죠. 그냥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증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대체 성질이 뭐야 라는 논의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미국 같은 경우 CFTC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USDT는 우리 관할이야, 그러니까 너네 건들지 마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증권은 아니다 라고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우선 비트코인은 발행자를 알지 못하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트코인 샀을 때 지급하는 돈을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으로 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시스템적으로 채굴을 하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난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서 너네가 비트코인 가격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것도 안 하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재단 같은 거가 뭐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 발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굉장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해요. 중앙에서 누가 사업을 운영하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가상자산하고 좀 많이 구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은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한 그런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SEC도 반대하지 않아요. SEC 역시도 비트코인은 그래 증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17년 8년에 힌먼이라는 어떤 커미셔너가 있었는데, 그 커미셔너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소속의 위원이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잖아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SEC가 의장께서 증권성이 있을 것 같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SEC가 그렇게 말한 시점은 언제냐?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의 방식을 변경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더리움도 역시 굉장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 이더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무슨 비트코인 어려운 계산식을 풀어야지 추가 비트코인을 받듯이 이더리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채굴 행위를 전기를 쓰면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전기를 쓰는 방식이 뭐 환경에 안 좋고 또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고, 이 이더리움 재단을 운영하는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는 이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꿀 거다. 지분 증명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 이상의 이더리움 그 체인에다가 스테이킹을 해두면 그 사람이 검증자로서 자격을 얻고 그 사람의 검증 행위를 이제 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증 기간을 채우면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도 일부 지급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고, 이걸 정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POS 전환한 다음에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 이더리움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걸 이익의 배분이라고 본 거예요. 이익의 기대가 있고 투자자에게 이익의 배분 행위가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증권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더리움 재단이나 또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의 반론은 뭐냐면은,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더리움 재단이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 재단이 가격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개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활용해서 자기가 검증 행위를 실제 한 대가로서 자기 업무, 일에 대한 대가로 검증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증권성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반론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권성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활용하는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 ETF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ETF가 우선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블랙락이라고 하는 미국의 큰 자산 운용사에서 미국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자기들은 승인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SEC에서 내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막 스위스에 있는 이더리움 재단에 자료 제출 요청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논의가 나왔다. 그리고 아직 증권에 대한 이제 그 찬반론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틀림없는 거는 이제 과거 힌먼이라는 커미셔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한 회사가 특정하게 자기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중앙 집중화된 어떤 증권과의 동일한 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성 논의는 여기까지 고요. 저의 생각에는 이제 이 스테이킹이라는 걸 뭘로 보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스테이킹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타인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주제긴 한데 관심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더리움 증권성 논의가 있네? 라는 정도는 한번 알아두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